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에 올린 그 클립은 많이 안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름을 새로 하나 지어야 되나 본명으로 계속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새소리가 들리는군요. 보류한 상황에서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8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외대가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총학생 회장이 또 누구였냐면 현재 진보당을 이끌고 있는 김재원, 지금은 이제 김재원 씨죠, 정치인. 예, 그 이후로 제 기억으로는 외대 총학 을 하고 그다음에 한총련 의장 후보로 나가서 낙선을 하고 그리고 계속 어, 정치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당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이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때도 이제 그게 어, 모노 그러니까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가 칼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아 대학에서는 이제 그 인트라넷을 통해서 어, 이제 컴퓨터 통신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낯설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고민을 약간 했는데 사용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개인 집에서는 여전히 전화선을 이용한 뭐 통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ADSL 뭐 이런 이름으로 뭐 초고속 인터넷망 깐다고 막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케이블 TV에서 그 케이블 TV 그 선을 이용한 또 그 컴퓨터 통신 이 통신 컴퓨터 통신이란 말이 되게 옛스럽게 들리네요. 아무튼 인터넷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 그 서비스를 선호했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선 자체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괜히 두꺼우면 괜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는 두루넷이었나?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 이제 텍스트 기반이었는데 뭐 소설도 올리고 뭐 야한 얘기도 올리고 막 그러던 시기였어요. 뭐 야한 얘기를 올리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7, 80%의 지금 그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컨텐츠는 포르노물 혹은 포르노물에 가까운 거라고 하니까 인간의 성욕이라는 게 어떤 진보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동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요즘은 또 좀 그 무성욕 세대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 컨텐츠도 큰 변화를 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때 안티조선 운동의 그 중심도 아니고 그 일환으로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총수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며 어, 딴지일보를 창간합니다. 그냥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어, 라틴 아메리카 쪽의 문학이나 라틴 아메리카 쪽의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막 그 허장성세 있잖아요. 막 내가 말이야,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너가 서장, 뭐 이런 거. 그 뭐 사실은 다 구라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진짜처럼 만드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사실주의가 있어요. 세우도 사실주의. 피가 앞에 있는데 피가 묵음이어서 세우도라고도 부르고 사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이어서 이게 라틴계와 가까운 쪽에서 혹은 적어도 주변부에서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쪽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사람은
심지어 정말 그 학술적이고 심각해 보이는 글 막 주석 달고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이건 이 책에서 왔고 저 책에서 왔고 근데 그 책이 다 가짜인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류의 그 문학 스타일이 한때 좀 있긴 했습니다. 그것도 다 2000년대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야 이런 얘기 써야 되겠다. 예전에 무슨 사이버넷 뭐 사이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공룡인가 드래곤인가 있는 그 PC방도 있었는데 사이버라는 가상의 공간 야 이런 단어들 정말 후져 보이네요 이제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룹 총수인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그 회장인 거죠. 삼성에 누구, 현대에 누가 있어? 그럼 나는 딴지를 거는 딴지일보를 창간한 그리고 딴지그룹을 이끌고 있는 내가 총수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뭐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사이버 공간에 그리고 그 당시 컴퓨터 통신이라는 말을 쓰려고만 하면 좀 이렇게 좀 머쓱해지네요. 그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자기가 이런 걸 할 거고 저런 걸 할 거고 막 이렇게 글을 몇 개 이렇게 실었는데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저기 뭐야 그 이야기를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 인간 뭐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있긴 한데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할 호모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 구라치는 재주가 있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재주가 있고 사람들을 호흡하게 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딱 그래버리니까 총수님 제가 프랑스 특파원 하겠습니다. 막 이런 그리고 평소에 기성 언론에 요새 말로는 요새 말로 하니까 내가 되게 늙어 보이지만 레거시 미디어의 표현으로 하면 어, 이상하다. 아무튼 그냥 하던 대로 하죠.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게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유저들이 내가 진짜 특파원이다. 그러면서 프랑스 특파원, 영국 특파원 등등을 자처하면서 이 딴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속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총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장난처럼 장난 반 진단 반 이렇게 딴지일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MBC를 비롯해서 기성 미디어 특히 라디오 같은데 진행자로 등장을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모는 그 우리가 이미 김호준 씨의 외모를 알죠.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으나 그리고 한때 또 지상렬 씨하고 굉장히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도 있었죠. 뭐 사진을 다 찾아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 그 말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냥터에 있는 사냥꾼 혹은 사냥을 해야 되는 맹수의 느낌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얘기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즘도 뭐 좀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데 있어서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원인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지금도 많이 잊혀진 것 같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러던 때 정말 그 마초 같은 모습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적이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속마음을 감추고 뭐 이랬던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교토 같은 정서가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숨기고 표현을 다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달하기도 하는데 근데 김어준 씨가 방송인으로 등장한 것도 상당히 재밌는 케이스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이제 나는 꼼수다 잖아요. 나는 꼼수다 뭐 공전의 히트를 했었고 그것이 마치 해적 방송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슬레이터라는 배우의 데뷔작인가요? 볼륨을 높여란가?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무선 장비를 놓고 하는 그런 지금도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무선 통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새 무선 통신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아무튼 저 주파수를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여전히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 제가 그 어디입니까? 남산에 갔을 때 그거 동호회 그 활동하시는 분들 나는 저기 무슨 민간인들이 이렇게 무전병처럼 뭐 저런 걸 들고 다니나 했었는데 예,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지금 뭐 다들 데이터로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지금 국내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타링크는 좀 다른 느낌이죠. 스타링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1기가 초당 1기가급 즉 5G에 못지않은 서비스 속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으나 예, 이제는 기지국이 없어도 예, 데이터 통신 너무 또 예전 표현이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팟캐스트라는 그 형식과 그다음에 음성 위주로 되는 그 낙검수의 열기는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당시에 다 모두가 입 닫고 눈 막고 뭐 그러고 있던 시기에 공전의 히트를 하게 했죠. 그리고 뭐 그 멤버들 모두 현재까지도 뭐 내밀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다 영향력을 뭐 한 분 한 분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거고 아무튼 그 갖고 있죠. 그 나는 꼼수다도 우리 미디어 역사에서 뭐 빠지기 어려운 그런 이벤트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TBS에서 뉴스공장이란 프로를 또 굉장히 오래 했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했죠.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혹은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김어준이 문제다 어쩌고 저쩌고 다들 뭐 누구 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토토가 뭐 그 무한도전 지금 무한도전도 되게 예전 얘기죠. 아무튼 뭐 H.O.T. 잭스키스 등등의 그 당시의 가수들이 뭐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공중파에서 어 공연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딱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역사를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H.O.T. 잭스키스 뭐 이게 쓱 넘어가면 이제 그 왕자라는 표현이 어울릴 줄 모르겠습니다만 동방신기 한테 가지 않습니까? 동방신기 카시오페아 엄청났죠. 그 뭐 주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 상암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 밖에도 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엄청난 그리고 그 뭐 지금에서도 뭐 다들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정말 5명의 천재들이 모여 있었던 그리고 그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WS501의 라이벌 구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왕자는 동방신기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H.O.T의 팬들 하얀 풍선 흔드시던 분들이 뭐 훔쳐갔다 도망갔다 내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더 따지려면 뭐 이제 뭐 나훈아 남진 나훈아에서 이제 조용필로 넘어가고 조용필에서 이제 전영록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그 최고의 인기 자리는 항상 그 좀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들이 가져가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스타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향력도 있긴 합니다만 당시 최정점은 뭐 그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신기가 이제 뭘로 바뀝니까? 엑소로 바뀌죠. 여기까지는 뭐 다 같은 기획사라는 또 특징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엑소가 너무 절정이고 완벽하고 야 저렇게 인기 있는 팀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저 인원의
뭐 저 무대 장악력에 와 엑소가 완성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뭐 약간 아이돌 힙합 같은 음악을 하던 BTS가 막 DNA, 페이크 러브 때부터 빵빵 터지더니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은 BTS를 언급하지 않으면 K-팝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물론 블랙핑크도 있고, 뭘 하나 얘기하면 또 다른 게 자꾸 떠오르네. 아무튼 그냥 그냥 대강 얘기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BTS가 지금 이 왕관을 쓰고 있죠. 이 왕관을 이제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천년만년 BTS가 최정점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BTS의 어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성도 아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엑소도 그랬었고 동방신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H.O.T도 말할 거 없었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 김어준 씨 이전에 손석희 씨가 시선 집중이 MBC 내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들의 청취율이라고 해야 되나? 라디오니까 그걸 비롯해서 미디어 파워가 제일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언론인으로서도 미디어 파워가 제일 높았고 근데 뭐 정치로 스카웃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서 뭐 시선 집중도 이렇게 떠나가고 하면서 지금 뭐 김종배 씨가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손석희 씨 정도의 그 미디어 파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석희 씨가 뭐 JTBC로 가기 전에도 시선 집중에서도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에 좀 이제 냉철하고 뭐 비판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었고 그래서 인기도 있었고 또 백분 토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영향력이 된 거죠. 1, 2년 해서 손석희 씨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 그냥 기억하는 건데 기억하는 건데 손석희 씨가 처음 이제 MBC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을 데뷔 입사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MBC 직원이셨으니까요. 근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 당시에 뭐 여고생, 하이틴 뭐 이런 잡지에 되게 재밌게도 1위 인기 1위를 손석희 씨하고 지금은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인길동이라고 되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지금 총리이신 김민석 총리도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젊었을 때 저기 양복이라는 표현이 또 되게 남성복. 야, 오늘 제가 좀 후진 단어들을 많이 쓰네요. 좀 오래된 느낌의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남성 기성복 모델도 하실 정도로 좀 헌칠을 하시죠. 예.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 손석희 씨가 그 다음에 그 대학생들 프로그램을 또 그 퀴즈 프로그램을 또 오래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인텔리한 면도 있었고 또 하얗고 막 좀 그전까지의 그 좀 검고 막 이런 그 한국 남성과는 좀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을 주셨었고 그런 곱상한 모습으로 그 이제 파업 투쟁을 하다가 이제 뭐 검거 체포되고 검거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재판 받는 모습, 호승줄에 묶인 모습 뭐 이런 것도 송석희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지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1, 2년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디어를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손석희라는 사람을 봐왔어요. 그리고 그의 내러티브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가 기성 언론에서 보여줬던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얘기하는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존중하고 어떤 면으로 존경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 씨로 넘어오면 소위 얘기하는 잡놈이라고 저기 아마 낙검술 때 스스로를 아마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총수야 그
자, 요즘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니 그 전에는 뭐 VR, AR, 아까 얘기했던 뭐 사이버 뭐 이런 걸로 뭐 야, 이 표현도 되게 오래된 건데 아바타 뭐 이런 거 자신의 분신을 만들고 그거 얘기하니까 무슨 에스파의 데뷔 컨셉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현실화한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도 아마 김어준 총수가 처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구현한 그러니까 메타버스적 세계 혹은 뭐 사이버 스페이스적 세계 혹은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로 등장한 사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 이 예를 들면 정말 이 너무 구린 건 아니지만 저기 그 80년대 후반에 아하라는 스웨덴 밴드가 있었는데 Take On Me라는 그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굉장히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좋은 곡이죠. 거기서 이제 만화랑 이렇게 그 현실과 이렇게 겹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조용필 씨가 맥콜 광고에서 그 패러디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아, 너무 옛날 거랬나? 아무튼 그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막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만들고 현실로 튀어나왔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씨가 쓰고 있던 왕관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씨한테 넘어간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네가 그런 왕관을 쓸 자격이 되냐, 실력이 있냐, 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 H.O.T와 동방신기, 동방신기와 뭐 엑소, 엑소와 BTS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스타일의 스타를 원하지 않고 다른 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 그런 뭐 남성 아이돌 팀의 차이점을 다 뭐 어떻게 정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예. 그리고 좋아할 땐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론으로 오면 인기 영화, 팬덤의 문제다. 뭐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긴 것도 어떤 역사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어떤 그 갈림길 중에서 그가 선택해왔던 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민주주의가 다양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비판적으로 모든 걸 다 긍정하지는 않으나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현재 영향력이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큰 미디어의 홍보를 위해서 정책을 알리던 뭘 알리던 나오는 건 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뉴스공장만큼이나 또 미디어 파워가 센 매블쇼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하죠. 일단 재미가 있는 토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흡입시키고 그리고 원하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제 설정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미디어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딱 믿지는 않습니다만 기성 언론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면 믿음이 어디서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갈림길들 속에 본인들이 선택했던 길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내란서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림길에서 기성 언론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 소비자들이 다 자신 나름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준다거나 어디가 더 옳은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런 판단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예, 다뭐 잠깐 제가 웃었냐면 스페인어 잘하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에스파뇰을 쓸 뻔해서 참 잘하지도 못하는 거가 이렇게 막 약간 잘난 척처럼 튀어나오려고 하면 우습죠. 예,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우스울 텐데 아무튼 한시적인 겁니다. 예, 지금 한시적이 먼저 안 떠오르고 제 입에서 템포랄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아무튼 다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 무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왕가는 이제 뭐 김호준 씨가 쓰고 계신데 그게 또 매블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미디어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뭐 팬덤이라면 뭐 꾸준히 H.O.T를 좋아하고 꾸준히 뭐
잭스키스를 좋아하고 꾸준히 뭐 동방신기는 재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멤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는데 사실 참 그 재능 있는 어디서 저런 사람들을 모아놨지? 근데 그런 팀들이 너무 많죠 이제는. 예, 정말 그 또 엑소도 뭐 정말 야 말도 안 되는 저 뭐지 이랬었는데 BTS는 뭐 그렇잖아요. 더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 진보라고 부르던 여기선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레스라는 측면에서 보던 아니면 뭐 발전이라고 보던 뭐 진화라고 보던 다 그렇게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류를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김어준 씨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감각적인 부분들은 뭐 비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인 판단, 감각. 어쩔 때는 진짜 무슨 저기 그 그냥 맹수 한 마리가 있는 느낌도 들어요. 계산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롱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런 정도의 대중적인 지지와 대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이제 언론인이라면 그 다음에 시작은 달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다르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손석희 씨의 다음 왕자는 김어준 씨인 것 같고 그리고 김어준 씨 다음에 누가 그 왕관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는 예, 되지도 않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형식적인 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다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비교할 대상이 없고 지금에 와서 뭐 뉴스공장이나 뭐 이런 미디어 파워를 비판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시간에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게 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굉장히 클래식적인 어떤 언론인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류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어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성공했는지를 성공한 다음에 분석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K-팝이니 K-컬처니 뭐 이런 거 막 그 교수님들 뭐 연구자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쉽죠.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니까 어떤 주식이 뜬 다음에 왜 떴는지를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뭐 지금 분석이니 뭐냐 하는 건 다 좀 웃긴 얘기고 그리고 어, 일단은 그 어떤 파워 미디어 파워에 대한 부러움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뭐 지금은 뭐 그 좀 견줄 대상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채널들이 나와서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또 어필을 하게 되면 또 뭐 풍성한 미디어와 또 입체적인 정보의 제공 등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또 좋고 풍성한 더 다양할수록 좋은 거니까 민주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뭐 그렇다. 그리고 어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김어준 씨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걸 또 이렇게 좀 수정하고
뭐 자기의 어떤 뭐 채널을 만들고 누구를 비판하고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고 그럼 정치인이라면 난 이런 걸 만들어 갈 거고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있고 국회의원이라면 난 이런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이미 뭐 상정했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이라면 다른 방식의 다른 접근들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답이 뭔지 모르죠. 그게 히트하기 전까지 왜 히트했는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어렵고 성공한 다음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되게 그건 뭐 쉬운 거죠. 말이 나와서 마지막으로만 얘기하면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어떤 사람들은 뭐 K-컬처 뭐 K-팝 뭐 이런 얘기하는데 K-팝적인 요소가 가미된 팝이죠. 그리고 미국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컨텐츠고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에서 유통된 그러니까 수익도 다 미국으로 가고 이게 우리나라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배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마블 시리즈에서 우리나라 부산 잠깐 나오고 뭐 광안대교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케이팝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뭡니까? 이런 거죠. 그 햄버거에 고추장 소스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케이팝을 막 이렇게 막 너무 히트한다고 우리는 좀 그런 쪽에 너무 광적으로 그런 면이 뭐 없진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새 너무 케이팝 뭐저 아니 케이팝이 아니라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막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저걸 왜 얘기하지? 그냥 미국에서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든 컨텐츠고 그쪽의 문화상품이에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놓고 뭐 너무 그렇게 그러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호준 씨에 대한 얘기. 과거 여행 저는 개인적으로 두루넷 뭐 나훈우리 여러분 그 영화에는 가끔 나오는데 그 전화선으로 인터넷 할 때 그 소리 그 엄청 그 시끄러운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나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랑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은 또 이렇게 아이고 또 이렇게 여행을 한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8년 그 파업 기간 뭐 이런 거 떠오르네요. 수업을 안 하는 건 알지만 불안하니까 자꾸 학교를 가게 되고 뭐 그랬던 복학생 그리고 IMF가 지나간 그 자리 그 참담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울해지네요. 그때가 이랬다 저랬다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뭔가 큰 걸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가 다 아름답지만은 않죠. 어려운 건 더 어렵게, 힘든 건 더 힘들게, 슬펐던 건 더 슬프게, 좋았던 건 더 좋게 기억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억들이 어느 한순간에 또 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